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서와 감정, 그리고 방어 기제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감정과 또 정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은 자신과 타인을 보다 잘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는 매개이며 자기 완성의 디딤돌이기도 하나 동시에 그것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답니다. 감정이나 정서의 영역에서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이의 선을 바랄 수 있는 능력이 자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과정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남을 뜻하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정한 방향성과 그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 안에서 근본적인 두 측면, 곧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선물하는 것, 사랑받는 존재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인간의 두 측면이 유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방식에서 자기 초월적인 목표로, 다시 말해서 상호성과 자기 증여, 그리고 애덕으로 각인된 관계들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언제나 동일한 일련의 여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달 과정 안에서 만나게 되는 어떠한 정체나 태행의 순간들, 그리고 인간적 한계들로 인해서 때로는 정서적 측면의 발달이 막혀 더 성숙한 단계로 성장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하죠. 따라서 정서의 영역은 단순한 감정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 감정적으로 바라는 심리 현상으로서의 정서를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서의 영역은 인간 존재의 신비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인간의 감각적, 정서적 구성 요소들은 인간 경험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감정의 측면은 인간의 가장 초기 경험들의 기반이 되는 요소이며, 감정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이들과의 접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통로입니다. 좋음과 싫음으로 대별되는 이 정서적 통로를 통하여 유아는 세상에 대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인지적 중재와 정서에 대한 더 정교한 작업들은 발달 과정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그 형태를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 요소들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의 초기 경험들은 이후에 다른 모든 영역에서 성장이 될 수 있는 그 하나의 틀 내지는 심리 문화적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이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며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때 감정은 비로소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창조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대면이라는 자기 분석의 작업,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감정이 내 안에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감정의 이유와 목적을 파악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해 가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판단, 보류, 인정, 수용, 검증, 표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바르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감정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지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 원리에 의한 행동, 두 번째는 이성적 원리에 의한 행동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적 원리에 의한 행동은 내가 무언가를 지각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정서적 기억을 통해 직관적 평가를 하고 그제서야 감정을 느끼게 되고 바로 충동적인 행위,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충동적 행동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감정적 원인에 의한 행동은 지각, 직관에 의한 평가로서 이 차원에서의 감정은 직관적으로 좋다고 평가한 어떤 것을 향하여 느끼는 경향 또는 직관적으로 나쁘다고 평가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것, 자만심이나 시기, 질투, 두려움, 화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성적 원인에 의한 행동을 살펴보면요. 과거 감정적 원인에 따른 과정을 판단하고 반성하는 숙고에 의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인간의 감정, 숙고를 통해 생긴 감정들로 의도적 행위를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와줍니다. 따라서 이성적 원인에 의한 행동은 숙고에 의한 평가로서 이 차원에서의 감정은 행동하려는 경향으로서 동물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화와 내적 자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유익한 것을 해냈고 또 그런 자신이 이성과 자유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의식한 데서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과 지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평가, 직관적인 평가, 정서적 기억으로 향하게 된다면 우리는 육체적 변화와 감각적 판단, 감정적 원리에 의해 충동적 행동을 하게 되고요.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이나 지각을 한 후 어떤 반성적인 재평가를 이루어지게 된다면 육체적 변화와 함께 이성적 판단, 이성적 원리에 의해서 숙고된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켈만의 내면화 단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켈만은 인간 태도가 변화할 때 일어나는 기본적인 과정들을 통해 가치를 내면화하는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맹종입니다. 어떤 가치를 내적 확신 없이 단지 외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답을 얻거나 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확신이 없는 무의식적인 순응, 내적 죄책감을 감소시키려는 원의로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의시는 가치를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가치가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 이미지를 만족시키고 높여주기에 내가 그 가치를 받아들인다라는 차원인 것이죠. 자, 이 동일시는 내면화로 이끄는 동일시와 내면화로 이끌지 않는 동일시가 있는데요. 내면화로 이끄는 동일시는
자아상이나 자존감이 관계 안에서 충족되거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 객관적인 가치와 통합이 될 때 성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내면화로 이끌지 않는 동의시는 관계 안에서 자아상이 충족되어지거나 가치와 통합되지 않을 때 자기애성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점, 차이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면화인데요. 가치를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통합시키는 경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면화는 가치 중심으로 인간의 성숙된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어 기제, 또 이와 차이가 나는 대체 기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어 기제란 보통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방어 체제로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나 혹은 자신의 내적 금기 원칙 때문에 혹은 외적 상황 때문에 채울 수 없는 욕구와 본능, 갈망이 좌절될 때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불안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미 나와버린 것들을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어기제와 대체기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며 의지에 따라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관찰되기보다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 행동에 의해 감지가 되고 현실 적응이 어렵고 통합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자기 성격의 나머지 부분과 통합이 되지 못하고 내적, 외적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죠. 무의식에서 유발되기에 내적 자유가 없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숙고되지 않은 행동이 유발이 되고요. 문제 해결보다는 내 자존감을 되살리거나 자기 방어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교되게 대체 기제가 있는데요. 갈등에 대해서 대체 기제는 맑게 의식을 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에 기초하여 의식적으로 선택된 행동을 하게 되고요. 불안을 직면하고 그 불안을 통합하는 능력, 융통성과 적응성이 있으며 자유를 확장시켜 줍니다. 따라서 숙고에 의해 행동이 결정되기도 하죠. 베일란트는 방어 기제를 4가지로 분석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정신병적 방어. 이것은 현실 부정이며 자아 도취적이며 상황에 맞지 않게 감정을 다루고 조절하는 것이 상황에 맞게 감정을 다루고 조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행동에 관련된 문제를 결과적으로 낳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정신병적 방어를 하게 되면 망상적 투사나 정신병적 부정, 왜곡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미성숙한 방어는 현실을 변형하는 것인데요. 자신과 타인의 이미지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맺을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투사, 건강능력증, 수동공격, 행동화 해리 분열, 평가절하, 과대망상, 투사적 동의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경증적 방어는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인데요. 자아 존중감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삶을 즐겁게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와 삶에서 늘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억압이나 반동 형성, 합리화, 보상, 취소, 격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현실 수용이라는 방어 기제는 자신과 세상을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줄 알며 창조적인 능력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어떤 유머와 억제, 예견과 승화를 들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말한 신경질적 방어의 억압과 성숙한 현실 수용의 억제의 차이점을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억압은 그저 나의 감정,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누르는 것을 억압이라 하는 것 같고요. 성숙한 현실 수용에서의 억제 방어 기제는 내가 이 감정을 느끼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이 행동을 조금은 달리 다른 방법으로 취하는 것, 이것이 억제에 해당된다고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어 기제는 내가 불편함과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 익숙하게 사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변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비록 자기 성격을 피폐하게 만들었더라도 발달 과정 속에서 점차 현실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건강하지 못한 방법일지라도 그 나름의 만족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하지만 자신의 방어 기제를 이해한다고 해서 꼭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바로 이 때문에 진정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내게 어떠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이렇게 방어 기제를 의식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 방어 기제가 내 자신의 삶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무슨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쏟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요. 자, 이렇게 방어 기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 영상에서 한 가치와 태도와 욕구를 한번 살펴보면, 정리하는 의미로 살펴보면, 사회적 일관성이 있을 때는 가치, 태도, 욕구가 함께 작용이 되고, 심리적 일관성이 있을 때는 가치와 욕구는 작용을 하나 태도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비일관성을 가질 때는 가치만 나에게 형성되어 있고 태도와 욕구는 무시된 채 이루어질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심리적으로 비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가치와 태도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욕구는 바라볼 수 없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런 나를 수용하고 끊임없이 그런 나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를 잘 살펴보는 연습을 한다면 나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느님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욕구와 가치, 그리고 그에 따른 내가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방어 기제와 대체 기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